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살은 빼고 싶은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리고 살을 빼고 났을 때 요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경험담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여기 스위치온 다이어트,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또 실천해본 결과 너무너무 효과적이었고 실제로 배고프지 않고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책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께 그 정보를 경험담을 함께 나눠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안 먹어도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던 나의 살들과의 이별을 고하고 싶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실제로 복부 지방이나 혈관 이상, 고혈압, 그리고 고혈당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결단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만 요요가 너무 심하다든지 배가 너무 고파서 난 진짜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다는 분들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안 먹는데도, 운동을 하는데도 왜 물만 먹어도 살이 찔까? 이런 분들 너무 많지 않으세요? 과연 이분들이 정말 많이 먹어서 운동을 하지 않아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면 왜 그럴까? 제가 공부해 본 결과 지방대사가 고장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살찌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의 체온과 우리의 기본 체중, 혈압, 혈당, 체지방 모든 우리 몸의 기초 대사들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은 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뭔가를 작동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몸에서는 그렐린이나 호르몬이 나옵니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죠. 언제요? 위가 부족하게 허할 때, 위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그렐린이나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서 배고픔을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위가 가득 찼을 때는 그렐린이 떨어지면서 배고프지 않아요, 그만 먹으세요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몸에 렙틴이라는 지방이 가득 생겨서 나 더 이상 살찌면 안 되는 타이밍이 되었을 때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먹기 싫다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자, 반대로 또 지방이 부족해지면 렙틴이 떨어지면서 먹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중은 항상 기본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중 설정값 세트 포인트라는 건 만들어져 있지만 항상 유지되면 너무 좋겠죠. 많이 먹어도 살을 안 찌고 먹고 싶지 않고 알아서 때 맞춰서 먹게 되고 너무 좋지 않아요? 자, 그런데 환경에 의해서 변동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평소만큼 먹었는데 배가 차지 않고 허기가 지고 뭔가 야식이 땡기고 먹었는데 허하다고 얘기하는 분들 계시죠. 이때가 바로 세트 포인트가 상향되는, 항상될 때의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트 포인트가 만약에 올라갔다면 이때 우리는 식욕이라는 게 나타나요. 나 옛날에 없던 식욕이 생겼어. 이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살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트 포인트가 올라간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히 시도를 합니다. 어떤 아주 쉬운 다이어트, 굶기를 시도하죠.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분들은 지방이 부족하다고 뇌에서 착각을 일으키고요. 폭발적인 식욕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 몸이 전장 상태와 똑같아요. 여러분 전쟁 났을 때 뭐 준비하셨어요? 라면, 부탄가스, 에너지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집에 사지게 됐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모든 영양소를 지방으로 전환시켜버려요. 그리고 가짜 피로감을 만듭니다. 운동하기 싫고요. 실체 활동을 막 떨어뜨려요. 나 이상하게 너무 피곤해. 움직이기 싫어. 이럴 때는요, 우리 몸에서 위기 상황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짜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지방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립니다. 자, 그리고 체중 제조월 시스템 자체가 고장나면서 지방을 쓰지 않는 몸으로 변해 있는 게 현재 우리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빵을 먹었어요. 혈당은 우리 몸에 공급됩니다. 자, 그러면 혈당의 친구인 인슐린이 딱 손을 잡고 세포 안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넣어주는 게 당분의 소비입니다. 보통 패턴이죠. 자, 그런데 혈당이 떨어지는 순간 인슐린도 같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운동은 배고플 때 하세요? 식전에 하세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방을 지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때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은요, 탄수화물과 지방을 모두, 당분을 모두 줄였을 때 지방의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
여러분은 탄수화물, 나는 빵 안 먹어요 하시는데 빵 말고 당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시면 지방의 불이 꺼지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먹을 당분들, 이렇게 먹을 탄수화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쉬지 않고 공급되는 당분들과 탄수화물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어느 시점부터 인슐린이 데모하기 시작해요. 나 더 이상 일 못해. 나는 당분이 들어와도 인슐린 나는 일 안 할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이름을 달고 세포로 에너지 공급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세포 안에서는 에너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뇌에다 신호를 보내요. 배고파, 더 먹어. 그래서 또 다른 당분을 집어넣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인슐린은 저항했기 때문에 다시 세포로 에너지 공급하지 못하죠.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당분으로 인해서 물론 당뇨로도 전환이 되지만 체지방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죠. 자, 이렇게 체지방이 쌓이면 우리 몸에선 아까 말씀드렸던 렙틴이란 호르몬이 나와서 렙틴이 지방에서 나옵니다. 지방에서 지방이 많을 때는 렙틴이란 호르몬이 뇌로 신호를 보내요. 그만 먹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자분처럼 날씬한 몸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렙틴도 저항을 해요. 그러면 당분이 들어와서 지방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지방세포가 과도해질 땐 렙틴이 저항을 일으키면 지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뇌에서는요 지방이 부족하니까 더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과체중, 배가 불룩 나온 사람처럼 지방이 계속 생기는 패턴으로 바뀐다는 거 이제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원인은 왜일까? 나는 이유 없이 먹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는요 지속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찌는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이란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몸은요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항상 나와서 준비를 합니다. 얘는 언제 나오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걸 대비해서 콜티솔이 나와요. 자, 그럼 이런 콜티솔이 하는 역할은요 당분을 많이 요구합니다. 아까 말했죠. 전쟁이 나거나 위기 상황,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굉장히 빠르게 전환시키기를 원하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공급되는 건 당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당분을 요구하고요. 인슐린이 과잉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몸은 살이 찌게 되고 지방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부분을 우리 몸에서 수면장애가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수면장애, 야식, 불규칙한 식사, 우울증, 불안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몸은 어떤 상태? 특히 밤에 잠을 못 자게 돼요. 이상하게 야식 먹은 날 잠자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우울하거나 불안해도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수면과 각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낮에 졸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단계 땡겨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당이 급하게 땡기게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빨리 채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됩니다. 자, 그러면 먹어도 배가 고프고 먹지 않아도 살이 찌는 우리가 싫어하는 체질이 되겠죠. 자, 이게 생체시계의 교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생체시계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잠 오고 잠 깨고 먹고 싶고 먹기 싫고라는 정확한 타이밍이 있는데 여기에 교란이 일어나요. 이럴 때 인슐린과 렙틴의 저항성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지방을 아끼는 몸이 되고 지방 대사의 불을 꺼버립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때부터 절대로 지방을 쓰지 않아요. 당분은 우리 몸 안에서의 금방금방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죠. 일명 냉장고 안의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꺼내서 먹으면 되죠. 자, 그런데 지방은요 냉동고, 지하 창고에 있는 냉동고에 있는 음식과 같대요. 꺼내서 녹여서 아주 쉽지 않게 쓸 수 있죠. 바로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지갑 속의 현금이 아니라 은행에 저축된 돈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오늘 돈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10,000원이 없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나 빵이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내 친구한테 나는 10,000원을 빌려서 빵을 사 먹을까요? 잠깐만 은행 갔다 올게 하고 은행 가서 빵을 사 먹을까요? 여러분 어쩔 것 같으세요? 너무 쉽게 친구한테 돈을 꽂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옆에 주변에 쉽게 공급되는 당분들을 바로바로 써버리기 때문에 지방을 꺼내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아주 조금의 움직임을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커피를 한 잔 마셔요. 점심 때는 배고프지 않는데도 밥을 먹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밥 먹었으니까 커피 한 잔 해요. 자, 커피에는요 아메리카노가 너무 좋지만 시럽을 듬뿍 넣죠. 그 안에 당분이 바로 우리 몸을 괴롭힌다는 거. 자, 그러고 나면요
또 저녁에 분명히 밥 먹을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하다는 이유로 중간에 간식을 한 번 더 먹어요. 자, 우리는 지금 그러고 퇴근하는 시간에 또 조금 움직이고 저녁 먹고 바로 자죠. 우리는 당분을 썼을까요? 지방을 썼을까요? 끊임없이 당분만 공급하고 당분만 써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요, 지방 대사를 쓰는 방법을 잃어버려서 지방 대사의 퇴화를 일으키고요, 당이 부족하다는 그런 신호만 무지막지하게 보내면서 당 떨어져서 우울해, 당 떨어져서 피곤해 이러면서 당분을 공급하는 걸 주로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이 이렇게 지방 대사의 불을 꺼버리고 나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방의 스위치를 켜드리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일정 기간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당분의 스위치를 끄고 지방의 스위치를 켜는 거죠. 자, 그런데 탄수화물을 제한할 때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우리 몸은 지방 쓰는 방법도 잊어먹었는데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에너지가 공급된다 안 된다? 공급원이 없죠. 그때 우리 몸은 너무너무 불행하게도 내 몸에 있는 근육을 부셔서 써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소실되면서 왜 살 빼고 나서 축 처진 얼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뿐이 아니라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하셔서 그때 근소실도 막아주고요, 우리 몸의 면역이라든지 문제를 일으킨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단백질을 굉장히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근육을 에너지로 하면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기초대사량이 뭐냐 하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쓰는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 잠자고 숨쉬고 눈 깜빡거리고 장기가 움직이고 그런 모든 동작들에 들어가는 기초대사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잠잘 동안도 살을 빼려면 근육이 충분히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들은요, 우리 포만감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시켜 줍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자, 동물성 단백질은 포만감과 우리 근소실에는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얘네들은 암세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은 물론 포만감은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근육의 회복도도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떨어지지만 얘는 장점은 암세포를 키우지 않는다는 거. 또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얘네들은 아미노산 스코어의 조성이 낮습니다.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얘네들은 아미노산 스코어의 조성이 낮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의 스코어의 조성이 낮기 때문에 원래는 동물성 단백질 3, 식물성 단백질 7이 제일 좋은 조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동물성 단백질이 요즘엔 암세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식물성으로 조성이 되되 얘네들이 아미노산 스코어가 충분히 있는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단백질은 뉴트리파이토프로틴이라는 단백질을 선택하는데 말 그대로 식물성 단백질인데 얘네들이 대두와 완두와 밀을 통해서 아미노산 스코어를 충분히 맞춰놓은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바로바로 드시면 좋은데 소화하는 양이 우리 몸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하루에 4번을 나누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유지시켜 주는 게 너무 좋고요. 동물성 단백질은 포만감이 조금 더 유지되지만 아까 암세포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식물성 단백질은 포만감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드실 때 많이 부족하실 때는 저지방 우유나 무가당 두유 같은 거, 두유 아니면 두부 같은 거 같이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가당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간헐적 단식. 이걸 왜 중요시 얘기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지방이 움직이려면 당분 공급을 최대한 길게 멈추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식사를 하지 않나요? 잠잘 때. 그래서 수면 시간 동안만큼은 우리가 단식을 최대한 긴 시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12시간 갖고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16시간, 14시간 정도가 좋고요. 만약에 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24시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숙면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잠은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이때 언제 자야 되냐면 10시부터 11시, 12시, 1시, 2시, 3시 이 시간대가 우리 간이나 재생하는 에너지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숙면 취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일주일에 4회 정도 30분 정도 고강도 운동이 좋습니다. 긴 시간, 1시간, 2시간 운동도 좋지만 30분의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우리 근육이 굉장히 탄성도 좋고요. 근 회복도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그 포만감이나 우리 몸의 스트레스 지수를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 좋은데, 고강도 운동이란 건 1분에서 2분 정도 굉장히 스피디하게 숨이 헐떡거릴 정도의 운동을 하시고 다시 1, 2분 멈추시고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한 7회 정도 하시면 30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제로 지방대사를 촉진하셔야 됩니다. 보통 비만하신 분들은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지만 영양소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다 대사장애가 이미 일어나 있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충분히 공급하려고 하니까 야채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야 돼. 그럼 포만감 때문에 우리 위가 사이즈가 줄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합영양제, 물론 식물 내재 영양소와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는 종합영양제, 그리고 오메가3, 그리고 유산균, 비타민 C,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코엔자임 Q10, 그리고 이 성분들이 충분히 어우러져서 드실 때 우리 몸에는 지방대사를 굉장히 빠르게 촉진해주기 때문에 드셔주시면 너무 좋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꼭 지킬 것만 당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최소한의 3주 정도는 꼭 지키셔야 돼요. 왜요? 우리 몸이, 인체가 우리 몸의 대사에 있는 것들을 적응시키고 익숙해지는 데가 3주가 걸립니다. 자, 그리고요, 금기식품을 꼭 지키셔야 돼요. 술, 음료, 설탕, 당분, 이런 것들, 인스턴트 음식 꼭 제한하셔야 됩니다. 밀가루 음식 절대 안 돼요. 자, 이때 이걸 제한하는 대신에 충분한 단백질과 야채를 드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포만감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첫 3일 동안은 완벽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에서 당분이 끊기는 걸 경험하면서 지방대사에 불키는 것을 스타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백질 충분히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하루에 4끼 단백질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하기에 정해진 양이 있기 때문에 4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3번째 단백질을 드시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때 단백질을 드시는 게 우리 저녁의 배고픔을 훨씬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4일 이후부터 점심을 드시는데, 이때는 충분한 영양제와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야채와 단백질 식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체 리듬을 충분히 제한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면과 먹는 식사 시간들을 다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 진행하시면 너무 좋고요. 2주차나 3주차에는 중간에 단식을 한 번씩 더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4시간 단식을 중간중간에 해주시면서 우리 몸에서 중간에 한 번씩 각성시켜주는 거 잊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고강도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주 후에도 관리를 충분히 하시면서 우리 몸을 충분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관리하신다면 더 건강해지는 여러분의 몸을 만나실 수 있고요. 제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 있는 분들이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들이 조금은 내 몸을 한 번 더 리셋시키는 동작들을 하시는 이 타이밍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모두 다 건강해지시고 날씬하고 예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